온타리오주 토론토에 LG전자 전용 쇼룸이 개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유일합니다. LG전자 전용 쇼룸을 운영하는 프라임코홈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기용 LG전자 캐나다 법인장과 한인 주요 경제단체장, 지역 인사, 프라임코홈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임 법인장의 환영사와 단체장들의 테이프 커팅에 이어 발전과 번창을 위한 건배 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임 법인장은 한국과 같은 쇼룸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G 제품을 전시하여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전용 쇼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친절한 설명과 추천으로 LG.ca 온라인 브랜드샵을 통해서 전시가 되지 않은 제품에서도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캐나다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구매 제품 배달과 고객 서비스는 모두 LG전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전용 쇼룸인 만큼 보다 더 다양한 패키지와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장 방문 시 다른 매장보다 더 차별화된 가격 및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LG 전용 쇼룸을 운영하는 프라임코홈은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해 12월 말까지 매장 방문 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픈 기념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 이 기간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31일 추첨을 통해 LG전자의 신형 워셔 콤보와 $10,000 상당의 바디 프렌드 마사지 체어 등 푸짐한 상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스트리트에 위치한 프라임코홈은 고객 편의를 위해 365일 운영되고 매장 전면과 뒤편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부동산 고객의 자금을 횡령해 호화 생활을 즐긴 부동산 변호사 부부가 법정 모독죄로 수감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는 신과 부이가 법원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체포영장이나 수감 위험이 있을 때만 따랐다며 20일에 구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판사는 또한 부인의 남편이자 전 법률 파트너인 니콜라스 카텔에게 부인이 구금에서 풀려난 후 이틀 뒤부터 10일간의 구금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카텔은 30일 구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복역 후 조기 석방 규정이 잘못 적용되면서 일찍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온주 남부 지역에서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700만여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고 26명이 이들 부부와 문 닫은 카테린 부의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부인은 2014년부터 로펌 신탁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점 청구서 낼 돈이 부족해 소액을 빼내던 이들은 점점 더 과감해지면서 프라다 핸드백이나 구두 같은 명품을 사기 위해 한 번에 수만 달러씩을 훔쳤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따르면 크리스찬 디올에서 12,175달러, 런던 로즈우드 호텔 숙박비로 19,585달러, 로펌 장식 2점에 무려 11만 9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연간 10만 달러, 부모 2명 급여로 9만 5천 달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신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자금으로 횡령액을 메꾸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새로운 고객 자금은 계속 필요했다며 폰지 사기 수법을 전했습니다. 원고들은 10년 동안 고객 돈으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이가 정신건강 문제와 남편의 사업 자금을 이유로 피해자로 둔갑하려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 변호사협회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이와 카텔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아직 형사 고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변호사의 신탁 계좌에 대한 자체 규제와 주택 구매 절차가 이들처럼 파렴치한 변호사들로부터 횡령을 막는 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5년에 반영될 새로운 소득세 구간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세율은 동일하지만 각 구간의 소득 한도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됩니다. 소득 한도 인상률은 올해 4.7%보다 낮은 2.7%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7,375달러 이하는 가장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7,375.1달러에서 11만 4,750달러까지는 20.5%, 11만 4,750.1달러에서 17만 7,882달러는 26%, 17만 7,882.1달러에서 25만 3,414달러까지는 29%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25만 3,414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20일 CPP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의 재정적 안정과 은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유족과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CPP 퇴직금은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국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65세에 CPP를 받기 시작하지만 앞으로 당기거나 70세로 연기할 수 있으며 혜택 받기 1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CPP 기여금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내년 CPP 기여금은 5.95%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CPP 연금은 수입과 근무 기간 중 낸 기여금, 시작 연령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타리오주 번 지역에서 폭력적인 주거 침입에 가담한 10대 일당 7명이 검거됐는데 잡고문이 13살 청소년도 끼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9시경 벤처 웨이와 비버리 글렌 블루보드에 있는 가정집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이들을 기다리다 도주하려던 2대의 도난 차량을 제지하고 4명을 체포했으며 이어 집안에서 범행을 벌이던 공범 3명도 그 자리에서 검거했습니다. 13세 소년 1명과 17세 소년 넷, 18세 남성 2명이 총기 강도와 무장폭행 등 40여 건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들 중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석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날 체포 과정에서 경찰 차량과 충돌이 있었고 수갑을 찬 공범 1명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7시 25분쯤 노스욕 서쪽 더퍼리 스트리트와 위스턴 애비뉴에 있는 주소 인근에서 한 차량이 길을 건너던 남성 1명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앞서 지난주 목요일 밤 케네디 로드와 맥니콜 애비뉴에서 발생한 71세 남성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남쪽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찾고 있다며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을 가진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퀘벡주 몬트로일에서 격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참석한 트루도 총리가 팬들과 팔찌를 나누는가 하면 춤을 추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몬트리올에선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이스라엘 총리 인형을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일본 트루도 총리가 콘서트 다음 날 끔찍한 시위 현장이라며 폭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자 몬트리올 시민들이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비판했고 야당도 시위대가 몬트리올을 짓밟는 동안 총리는 춤을 췄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연방 환경성에 따르면 토론토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6도,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로 낮에 내리던 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밤이 되면 눈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당국은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안전 운전하며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눈은 오는 금요일 내릴 확률이 60%에 달하며 주말에도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시네플렉스가 캐나다 전국 매장에서 팝콘과 음료를 무료로 리필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네플렉스 측은 고객 만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 프로모션이나 멤버십 필요 없이 모든 고객에게 무료 리필을 제공해 준다며 다만 대형 사이즈 팝콘과 음료에 하나고 같은 날 같은 방문에서만 한 차례 리필이 가능하며 배달 주문은 리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네플렉스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큰 극장 chen 8곳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업그레이드 작업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